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견과류에 대한 질문이네요. 안녕하세요. 자연닥터 상원장님.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요즘 체중 관리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싶어서 견과류를 꾸준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지, 언제 먹어야 좋은지, 견과류를 제대로 먹는 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견과류 많이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또 챙겨 드시죠? 맛도 괜찮지 않나요? 근데 견과류가 건강에 좋지만 지방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런데 정말 견과류 속에 이 지방이 많아서 비만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정말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건강에 좋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견과류의 진짜 효능과 이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견과류에 있는 지방 정말로 피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지방은 많은 칼로리를 만들기 때문에 살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건강에 좋은 지방이 특히 견과류에는 많이 들어있는데요. 오메가3라든가 오메가6 같은 필수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호두라든가 아몬드, 땅콩, 캐슈넛 등에는 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균형 있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편중된 게 아니고 균형 있게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견과류의 이 지방은 이 식물성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과는 좀 다르게 우리 몸에 흡수되고 우리 몸에 부담을 좀 적게 준다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에 있는 이 지방은 체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딱 흡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흡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 저장보다는 그냥 바로 배출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땅콩 속에 있는 지방의 소화율은요 15% 정도 미만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넘치면 체내 저장하는 게 아니고 몸이 알아서 배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견과류가 장수와 어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최신 논문들이 이렇게 발표되었는데요. 견과류는 체중 조절할 뿐만 아니라 장수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호르몬 분비를 특히 조절해 준대요. 그래서 대사 속도를 느리게 하고 몸에 있는 독성 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거북이가 오래 사는 이유는 천천히 움직여서 대사가 느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사자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사가 빨라서 수명이 짧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연구에서는 생견과류에, 이번엔 생입니다. 볶은 게 아니고 생견과류를 꾸준히 먹는 사람이 견과류를 먹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마비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또한 이 견과류는 노인의 어떤 뇌 건강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걸 꾸준히 섭취하시게 되면은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지방이 많아서 여러분들 살이 혹시 좀 찌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견과류는 고칼로리지만은 그리고 또 영양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식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게다가 이 견과류는 식물성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과 달리 호르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 또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진대사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인 사람은 견과류도 마찬가지지만 좀 덜 드셔야 돼요. 마른 사람은 조금 더 드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견과류를 섭취하시게 되면 체중 관리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견과류는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일반 성인은요 하루에 약 60g, 한 줌 정도가 적당량이라고 하고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나 운동선수,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0g에서 180g까지 먹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도 또 수유 중인 여성,
이런 경우는 50에서 60g 정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비만인 사람은 최소 하루에 그래도 30g에서 60g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과류뿐만이 아니죠. 모든 음식은 적당량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게 고소한 맛과 또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식사 직후나 또 과식하는데 같이 이렇게 막 먹는다든가 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간, 공복에 밥 먹기 전에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채와 과일과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식사 직후나 양을 많이 먹는 과식은 절대 금물이다 라고 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견과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과 장수의 비밀을 품고 있는 하나의 슈퍼푸드다라는 이야기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견과류 속에는 이 비타민 E, 우리가 토코페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 마그네슘 같은 이런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역할이 노화 방지를 해주고 피부 건강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어떤 탁월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좋은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또 다이어트 할 때도 이 과일과 야채에 견과류를 이렇게 곁들여서 먹게 되면은 일단 배고픔을 훨씬 좀 덜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몸에 필요한 충분한 지방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화 방지라든가 심장 건강 유지, 두뇌 발달 등 전 연령대에서 다양한 건강 효과를 주는 것으로 여러 가지 논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견과류를요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견과류보다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로, 이 속에도 지방이 들어있거든요. 충분히 섭취를 하셔서 보충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견과류의 어떤 단독 효과보다는 자연식품 중심의 어떤 식단과 매일 꾸준히 먹었을 때 견과류의 효과는 더 탁월하게 발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견과류 섭취 시 꼭 주의해야 될 것을 3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선도입니다. 오래된 견과류는요, 산패된 지방 때문에 상당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이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신선도, 신선한 걸 드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공된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기름에 튀긴 견과류는 칼로리는 높아지고 건강에는 점점 나쁜 가공식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세 번째는요,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에요. 만약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시면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대체식품으로 씨앗류를 드시면 돼요. 해바라기씨나 호박씨 같은 것을 섭취해도 견과류와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알러지 있는 분들은 이런 걸로 대체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견과류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적정 섭취량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가 심장 건강, 두뇌 발달, 체중 조절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꾸준히 섭취하시는 거, 이 작은 습관이 몸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연닥터 상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